우리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우 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국사 검정 47의 전 근대사를 살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검정 47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47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시험 제도가 바뀌고 첫 시험이었고요. 여러분 심화라는 이 심화와 기본이라는 이 딱 두 개로 나눠졌었고요. 그리고 또한 심화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사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역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조금 이 과정을 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좀 낯설 뿐인 거죠.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는 영어보다 우리 역사가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이거 뭔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한국사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참에 우리 역사를 좀 바르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또 애정도 갖고 우리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 여섯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대사회란 어느 시대인가요를 물어보시면 여기는 1863년부터 1910년 나라 빼앗기까지의 요 불과 60년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통 한국사 검정에서 여기서 그러면 꽤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를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10년 단위로 끊었어요. 그래서 6-1, 6-2, 6-3 이렇게 주제를 3개로 나눠서 여러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 그동안 여기 1860년부터 1880년대 요 시기에 3년간 지난 3년간 우리가 9번의 한국사 검정 시험이 있었는데 총 29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여러분 지금 요 주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47회만 딱 보면 이런 도표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3년간의 여러분 주제를 보면 이게 답니다. 흥선대원군 여러분 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적 죄악, 예를 들어서 강화도 죄악, 조미수 통상 죄악, 이런 죄악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 또는 단순한 죄악의 내용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위정 척사사상, 그 다음에 개화사상 또는 정부의 개화정책, 개화사상과 개화정책. 그 다음에 다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걸 물어보거나 또는 갑신정변 이후에 검문도 사건, 방공영 사건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번 시험에도 검문도 사건 나왔는데 이건 그전에 또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요 시기는 너무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주제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계돼서 이번 시험은 29번 문제 병인양요 바로 요걸 물어봤죠. 한번 문제 볼까요? 프랑스에서 의계 모사본이 발견. 그래서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계의 모사본이 발견됐다. 모사본이라게 뺏긴 거. 국외 소지의 문화재 재단은 모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과 의계 중에서 헌종대왕 국장동암의 의계와 효연왕후 국장동암 의계를 프랑스인이 베껴서 그린 것으로 보이는 모사본을 발견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왜 얘네가 우리의 조선왕조 의계의 일부분을 프랑스가 갖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 이제 알아야 되고 병인양요의 원인이 뭐예요? 병인박해죠. 흥선대군 집권 시기에 병인년에 천주교 프랑스 신부와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던 병인 박해가 생각나야 되고요. 그거 결과 프랑스의 대응이 병인 양요고 병인 양요 때 얘네가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나갈 때 뭐였어요? 조선왕조 의궤를 갖고 가잖아요. 이것만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유산도 갖고 왔다.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는 거. 답은 바로 요거. 5번이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컴퓨터 문제상 위로 올라갔는데 5번.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이 이 강의와 함께 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의 한국사 검정 강의는 이론 강의가 언제 진행되나요? 여러분 조만간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사 검정 용어로 좀 더 쉽고 정확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기본서가 1000페이지고 또한 저는 많은 여러분 좋은 요약집이 있지만 한국사 검정을 접근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쉽게 여러분 접근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여러분 한 300페이지 내외에 한국사 검증에 나오는 이런 기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좀 쉽게 그리고 한 번 공부하고 가서 자격증 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좀 빨리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론서 나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제가 그럼 한국사 검정을 따고 싶은데 선생님의 어떤 책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여러분 한국사 연결고리 모든 공부를 한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봐라. 뭐냐 이게 시대사를 정말 잘 풀어주는 여러분 교재인데요. 이거는 특히 성인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보시는 교재이긴 하죠. 바로 근데 제가 이거 제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 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지가 프랑스가 약탈한 바로 병인양요 때 약탈에 갔던 조선왕조 의궤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의궤예요. 이게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가 이거를 대형 박물관, 영국에 넘겨줘서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서 이게 있어요. 정말 슬픈 우리 역사죠.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 일단 자 먼저 이걸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공부하실 때 이게 여러분 시대계관.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는 이렇게 시대계관을 많이 풀어주는 교재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1863년 고종이 12살에 왕이 올라갑니다.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10년간 정치를 펴줘요. 그래서 자 1863년부터 1873년 바로 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 문제예요. 자 이번 47회만 해도 바로 여기 자 29번 문제와 30번 문제 바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 거죠. 하나는 병인양요, 하나는 대원군의 정책. 그 다음에 다시 자 1876년 바로 이런 조약들 강화도 조약 그럼 기타 조의 수호조교부로 조의 통상장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가 더 주죠. 그 다음에 자 80년대 조선책략 그래서 또 여러분 이 조선책략 관련 문제도 자 뒤에 또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자 이 31번 문제가 조선책략이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뭐냐 이게 또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82년 임오군란 그 다음에 84년 갑신정변 그리고 자 85년 거문도 사건 또 여러분 시험에 바로 32번 문제가 거문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1863년부터 1910년까지가 자 요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계약인데 요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여러분 사건을 보시면서 다시 학대하듯이 이렇게 큰 틀 보고 다시 대원군의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의 특히 병인박해, 병인양요 요게 바로 요 문제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한국사 검정에서는 47회뿐만 아니라 자 이런 사건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36회와 바로 40회 문제에서 자 병인양요와 관련된 사건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 이거잖아요. 자 문수산성, 정족산성, 한성군 부대 이게 바로 병인양요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병인양요와 관계돼서 자 이 사건의 원인 즉 배경이 뭐냐 당연히 병인박해였잖아요. 병인박해가 뭐예요? 프랑스 선교사들 프랑스 신부들 그 다음에 조선의 수많은 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죽이고 박해했던 처형했던 사건이잖아요. 다시 자 30번 문제 보니까 자 여기서도 다시 정족산성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양원수 부대 나와서 자 이때 이 가에 대한 이 사건이 뭐냐 바로 뭐예요? 평임 자 양요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병인 양요와 관계되어서 자 얘네가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를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 의궤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자 조선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 처형을 구실한 게 배경이 되어서 자 결국 얘네가 쳐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여기 공부하실 때 자 상황을 보시면서 병인양요 주요 키워드 양원수는 정족산성 한성근 저는 문수산성에서 각각 프랑스의 침입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때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외규장각 도서에 있었던 조선왕조 의궤를 약탈했더라. 그리고 자 또한 프랑스인 왜 병인양요의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바로 프랑스인 선교사 또는 신부가 처형당한 병인박해를 기억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 흐름을 보시면서 하나의 사건의 키워드만 정확히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 공부 가서 합격하십니다. 다시 자 30회 흥선대원군 문제였습니다. 자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 즉위했다. 이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자 친아버지 흥선군 또는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자 모든 그를 대원군으로 삼아서 모든 정사에 참여하게 됐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권력을 잡은 사건. 그 다음에 최익현이 상소 올려서 대원군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원군이 분노하면서 자 결국 모든 권력에서 내려갔고 결국 이제는 민씨의 자 시대로 들어간다. 1873년. 그러면 1863년부터 1873년 요 시기에 자 바로 대원군의 정책 물어보는 거죠. 대원군의 정책도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사창제 실시가 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또한 자 다시 보실 게 이거였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원군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는 박구의 정책, 자, 병인박해, 병인양요만 봤잖아요. 그러면 또, 자,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을 시작했고, 만동묘를 철폐하고, 그리고, 자, 동시에, 자, 여기에, 자, 서원을 철폐하고, 그리고 호포법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엔 없지만, 사창제를 실시하고, 황곡지 없애고 사창제 실시. 이런 대원군의 정책을, 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런 문제. 자, 다른 해에서는 39회와 바로 43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거 운여궁은, 자, 누구의 개인저택으로 그의 아들 고종.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들이 고종이니까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이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그의 정책 물어보는 거죠.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던 바로 이 호포제 또는 동포제. 이거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43회 이 인물이 누구냐? 자, 나라 안에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 불과했다. 또 하나, 만동묘도 철폐했다. 그래서 최익현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자, 최익현뿐만 아니라 유생들도 반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원 철폐, 만동묘 철폐 누구였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 사창제 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 지금 요 우리가 도표 안에서 이미 여러분 29회, 30회 문제를 접근했죠. 역사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자, 대원군의 정책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키워드. 고종의 아버지, 서원과 만동묘 철폐, 그리고 자, 그의 정책이 주로 답이죠. 자, 대원군이 이제 알게 하고, 그리고 정답 키워드 사창제 또는 호포제,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 31번 문제 보세요. 자, 조선책략 유입 이후의 사건이죠. 자, 이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현재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일까요? 예,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을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조선책략 얘기잖아요. 자, 청나라 사람 황준쉔이 쓴 책으로서, 자, 우리는 김홍집이라는 정치인이 1880년 이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영남에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만인들이 상소 올리고요. 그 다음에 82년에,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이루어지죠. 영남 만인소는 1881년이고. 그래서 답은 디귿가리을. 자, 역사란 뭐다? 흐름이다. 주요 사건만 확실하게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연결고리에 있는 이 도표. 여러분에게 또, 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한국사 검정책은 더 심플하게 갈 건데요. 자, 조선 책략 관련 내용이 나오고, 이후 사건 뭐냐.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 영남 만인소.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하고의 조약.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거 이후에 여러분 다른 사건들도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사건들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넓혀졌죠. 자, 좀 더 넓었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자, 정책을 보셨고, 이제 그 이후에, 자, 여기 조선책략, 자, 2차 수인사 김홍집이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조미수호 통상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린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역사를 제대로, 그러면서 어렵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이런 관련 문제. 여러분 36회, 30회 나왔어요. 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얘기죠. 자, 오늘날 조선의 가장 급선무는 러시아를 막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게 조선 책략 내용. 그러면, 자, 똑같이 이 책이 유포된 이후의 사건 뭐냐? 영남 만인소가 답이었잖아요. 그 다음 또, 여기도, 자, 이게 바로 조선 책략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와 관계돼서 미국하고 외교 관계 맺어야 돼. 자, 조선 책략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의 책략은 뭐야?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중국을 가까이 하고, 자,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계해야 돼, 연미.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관련 키워드. 자, 조선 책략 유익, 이후 상황, 영남 만인소, 미국하고 외교관계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한 가끔씩 조선 책략에서 내용이 뭐냐? 조선의 책략이 뭘까? 자, 친중국, 결일본, 연미. 특히 연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문제 패턴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3-32번 문제 보세요. 거무도 사건, 이 답사. 어느 지역을 갔어요. 자, 영국구 묘지를 봤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자, 1886년, 무슨 누구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기록돼 있대요.
영국군의 묘지. 자, 러시아의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한 영국군의 묘지. 당연히 여러분 검문도죠. 검문도. 검문도에 가면 영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갖고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고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임병찬의 자 무덤도 있구나.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검문도 사건.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중요한 건 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37회. 자 여기 영국군 아예 묘지가 나왔잖아요. 전라남도 어디 여수시 거문이 자 개간 이것은 영국이 함대를 보내 조선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이 사건과 관련된 곳이고 바로 영국군 묘지가 있었어. 왜 영국군 묘지가 우리나라 거문도 있었을까? 거문도 사건 알아야 되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자 제국주의 영국의 전략이었고 연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거문도 사건 1885년 그 답은 자 이때가 되네요. 그래서 자 키워드 거문도 사건 자 일단 사건 1885년이라는 연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영국한테가 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의 영토 어디를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거 아주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 두 번째 자 이제 10년 단위로 봐라. 그러면 1890년부터 1900년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3년간 자 총 28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계속 이 주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갑오개혁 관련 문제 5문제, 동학운동 관련 문제 6문제, 자 독립협회 4문제, 대한제국 6문제, 애국개명운동 뭐 신민회라든가 대한자강회 관련 문제 3문제, 자 의병운동 4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만 갖고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저희가 만드는 한국사 검정책은 바로 이 주제 갑오개혁, 동학운동, 독립협회 주제별로 여러분 자 간략하게 자 만들어 드리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2번 33회 자 문제였습니다. 이 개혁의 내용이 뭔가요?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없애고 궁극기무처 이게 키워드죠. 그러면 자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갑오개혁 내용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33회까지 왔는데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것은 총 3문제였네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바로 답은 건양은 을미개혁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갑오개혁에서 과거제 없어지고 연자제 없어지고 공사노비법 즉 신문제 없어지고 과부제가 허용해주고 특히 1차 갑오개혁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신문제 폐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갑오개혁 그리고 자 명성호 시해당하고 바로 자 을미개혁을 구별할 줄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 기존의 37회와 44회에서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똑같네요. 1894년 동학운동이 전개될 당시 궁극기무처가 만들어졌는데 궁극기무처는 뭘 했나요? 이거잖아요. 즉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청해의 연호를 없애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다시 자 여기 자 보시면 이 시기에 자 초정부적 정치 의결기구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궁극기무처란 말이에요. 궁극기무처는 정부의 기능을 뛰어넘는 초정부적 의결기구. 자 그래서 여기서 공사노비법 결국 뭐예요? 1차 갑오개혁은 궁극기무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궁극기무처는 초정부적 회의기구고 그리고 1차 갑오개혁 때 있다가 2차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1차 갑오개혁 내용이 뭐냐? 개국이라는 기원 사용했고 노비법 폐지 등등등등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 문제. 왜? 갑오개혁은 우리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신문제가 없어지는 정말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순한 문제 물어보죠. 자 그다음에 또한 자 34번 동학운동 전개과정 이건 뭐 베스트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떨어진 녹두꽃. 그래서 동학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수로 살펴보면서 역사란 시간이다. 흐름이다. 자, 그래서 샵1 고부농민들 폭정에 항거했어요. 동학운동 1기. 자, 샵2 황토에서 광고를 물으시다. 동학운동 2기. 1차 농민봉기. 그 다음 자 샵3 동학운동 정부와 전주하여. 그래서 바로 동학운동 제3기로 들어가죠. 근데 다시 동학운동이 다시 2차 봉기하잖아요. 그리고 자 드디어 전봉주 체포됩니다. 그러면 2차 봉기의 중요한 싸움터가 뭐였다? 예,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공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지역 관련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늘 봐요. 공주의 답사 갔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자 구석기 공주 석장이 보겠습니다. 자 백제 무령왕릉을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동학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계된 우금치 전투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동학운동은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학운동 과정. 근데 사실은 자 검정에서 이것도 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빼면서 핵심적인 거를 잡아야 된다. 자 동학운동 제일 먼저 고부밀란. 그 다음에 1차 농위봉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부, 백산, 태인, 황토연, 그리고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부와 전주에서 화약 맺고 전라도의 직강송. 정부는 교정청 두고. 근데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자 1번이 1차 갑오개혁을 하잖아요. 이게 궁극기 무쳐. 그 다음에 자 1번이 지나친 내정간섭하자 동학운동은 재봉기. 그래서 바로 특히 논산에서 남접 북접이 직결했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늘 이 정확한 핵심만 잡으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43회였습니다. 자, 동학운동 순서. 자, 백산 집회, 황룡천 전투, 자, 모 이후에 남저, 부처, 논산, 우금치. 그래서 이때 바로 뭐였냐 이거죠. 전주하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정부와 전주하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도표. 공부하실 때 이런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한국사 검증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갖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이제 한국사 검증은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한 번 공부해서 그냥 가서 합격하게.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에는 여러분이 박물관 가시든 어디를 여행 가셨을 때 우리의 문화유산 볼 때 여러분이 아 이거 한국사 검증에서 빈센과 같이 공부했던 건데 그러면서 좀 삶이 여유롭고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한국사 검증을 여러분 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만들어진 한국사 검증은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하면서 정확한 교재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사건 순서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가부터 다. 역사는 순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자, 이범진, 아무개 등의 러시아 공사를 옮겼다. 보면, 그러니까 아가파천이죠. 그 다음, 나,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린 조치께서 짐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어. 뭐요? 을미개혁 때 얘기잖아요. 1895년. 그 다음 광화문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병사들은 자 경복궁 건청궁으로 침입해서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자 자객들은 여러 방을 사살해 주셨고 마침내 황후를 찾아서 시해했던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연도 을미사변 자 그 다음에 내가 을미개혁 그리고 이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결국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가파천 순서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패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도표. 여러분 이렇게 시대계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동학운동 이때 청일전쟁 그리고 1차 갑오개혁 그리고 동학운동 끝나고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삼국간서 명성의 시해사건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아가파천 그리고 독립협회 대한제국 자 관민공동회 이 활동을 이렇게 심리한 나이를 보시면서 자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같은 문제죠, 여러분. 다시 36번 문제, 대한제국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이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추진된 정책. 자, 여러 신하들과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높여라. 그래서 대한이라는 광무, 대한제국, 황제, 그리고 연호는 광무,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이 뭐냐. 자, 1897년 대한제국 세우고, 대한제국의 개혁 물어보니까 원수부 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그냥 심플한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제국의 정책을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우리는 기조 문제 38회 41회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대한제국 문제 여러분 1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자 여기죠. 자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부 이거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이 문제는 지금 자 황제, 대한, 광무 그리고 원수부. 자 다시 그저 문제는 여기 새로운 연호, 원수부.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대한제국 개혁 중에 지계 발급. 지계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황고단에서 하늘에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바로 임금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 바로 자 이 시기 대한제국 시기.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이 뭐냐. 여러분 실업학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 이런 거. 그래서 고종이 1863년에 왕이 올라갔지만 그때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고요. 1897년에는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대한지구, 원수부, 광무,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무슨 상공학교인데 사실 여러분 상공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머지 제끼고 풀 수 있지만 그래도 나왔으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자 마지막 이 시기에 6-3 여러분 경제 문화인데 거의 안 나와요 여기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막 정치 파트 뭐 여러분 30개 가까운 문제였지만 여기는 그동안 자 3년간 총 8문제 나왔습니다. 자, 경제 2문제, 문화 6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공부하실 때 문화사를 더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험에서 자, 이제 37번 문제 바로 문화사 중에 여러분 신문이에요. 신문사 문제. 이런 건 핵심이죠. 자, 독립유공자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베델의 손녀집에서 열렸다. 베델은 신민의 멤버였던 양기탁과 함께 뭐를? 대한매일신보를 베델의 대한매일신보.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과 관계돼서 자, 방문각에서 발행된 것은 여러분 자, 한성 자, 순보예요. 최초로 상업 광고가 들어간 것은 한성 주보예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부당성.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장지연이 실야 방성대국이라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예요. 애국적 논설을 처음 발표한 신문은 황성신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발표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대한매일신문은 1903년부터 1910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분 자, 여기다 기사에 또 올려요. 대한매일신보도 나중에 이 자, 신야 방송되고 올리고 을사조약,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당연히 독립신문이고 그 다음에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 이거는 자 일제시대 때 1936년 동아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말들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자 언론은 지금 한성순보 여러분 한성주보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42회 대한매일신보 또 나왔네요. 자 보세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했다. 그리고 박은식, 신치호 등의 항일 논설 썼다. 그래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자 1번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여기서 뭐요? 자 1904년부터 1910년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보상운동을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정답 키워드는 베델과 양기탁 특히 베델이죠. 자 국제보상운동 확산에도 기여했고 을사늑약의 부당성도 강조했고 그래서 여러분 문화사 파트에는 근대적 시설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게 아주 쉽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47회 한능검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한다. 결국 뭐예요? 역사란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주요 사건의 키워드를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럼 한능검도 선왕국사 여러분 그래서 또한 자 선왕국사를 통해서 한능검을 좀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 준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로 할게요.